이제 수업을 시작해 볼까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벡터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무언가 운동을 기술할 때, 그죠? 우리 역학적인 관점에서 기술할 거니까 운동을 기술할 때 우리가 이 벡터라는 걸 굉장히 많이 쓸 겁니다. 예, 벡터를 굉장히 많이 쓸 거고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래서 벡터의 내적이니 외적이니 뭐 이런 것들을 정의하고 했는데, 잠깐 조금 첨언하자면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벡터의 내적과 외적은 모두 다 직교 좌표계, 그것도 우리가 데카르트 좌표계라고 부르는 카테시안 좌표계에서만 성립하는 계산식입니다. 뭐래라고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좌표계가 다 데카르트 좌표계입니다. 제가 이 데카르트 좌표계라는 말을 대한수학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용어를 찾아봤어요. 예. 맨날 저는 이렇게 한국어로 말해주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이게 영어로는 뭐라고 불려요? 이걸 카테시안 코디네이트라고 불러요.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이 좌표계들, 예. 이렇게 십자가를 그어서 x축, y축 혹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x, 여기 y, 여기 z 했던 이 차원은 여기, 3차원은 이렇게 생긴 거, 이런 거를 우리가 영어로 뭐라고 부르냐면 카테시안 코디네이트라고 부릅니다. 예, 그래서 좀 궁금했었어요. 바로 며칠 전에 제가 수업을 하면서 느꼈던 궁금증이 됐었고, 이거를 한국어로 뭐라고 부르지라고 대한수학회 가서 홈페이지 가서 검색했더니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은 답변이었어요. 데카르트 좌표계라고 불렀습니다. 데카르트는 영어 아닌, 사람 이름이긴 한데, 데카르트 아저씨가 왜 이렇게 꿈에서 뭐 이런 게 그려졌다죠? 자기 머릿속에서. 꿈에서까지 이런 생각을, 꿈에서 그랬어라는 게 사실 몇 개 있습니다. 뭐 벤젠 육각형골이라든지 뭐 이런 좌표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꿈에서 나타났다든지, 혹은 뭐 누워서 이렇게 천장을 봤는데 파리가 날아다니고 있었는데 저 파리를 움직이면 어떻게 할까 뭐 이렇게 쓰다가 만들어낸 좌표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데카르트 좌표계라는 이름이 붙어 있고요. 우리가 요렇게 생겼던 데카르트 좌표계에서만 성립하는 식입니다. 내적, 외적. 그러니까 이게 통칭해서 직교 좌표계 중에 하나인데, 직교 좌표계가 이런 거 말고도 또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 지금까지 배웠던 극좌표계, 또 직교 좌표계입니다. 직교 좌표계라는 게 이렇게 있고, 그 중에서 카테시안, 데카르트 좌표계, 뭐 극좌표계, 뭐 원통형 좌표계, 뭐 그런 것들이 몇 개 있는데요. 같은 직교 좌표계라도 다른 데로 가면은 벡터의 내적, 외적 뭐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웠던 거는 이런 좌표계에서만 성립하는 식이라는 것을 잠깐 코멘트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3.7에 혹시 단원명이 뭐라고 되어 있나요? 단원명을 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나요? 3.7 선형 결합. 선형 결합 또 있죠? 선형 함수 또 있나요? 그렇죠. 선형 연산자 그렇게 있습니다. 자, 뭐 이 단원명이 뭔지 뭐 잘 사실 감도 안 옵니다. 그런데 감이 안 오지만 그래도 공통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그죠? 누가 봐도 초딩들도 맞출 수 있는 공통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선형이라는 단어죠. 영어로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linear라고 부릅니다. 선형 결합은 linear combination, 선형 함수는 linear function, 선형 연산자는 linear operator라고 부릅니다. 영어로 linear 혹은 선형성 그러면은 뭐 linearity 뭐 이런 단어를 씁니다. 도대체 이 linear가 무슨 뜻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주랑 다음 주랑 살펴보려고 합니다. 참고로 3.7이 그렇게 돼 있고 3.8은 휘리릭 몇 장 넘겨보면 뭐라고 돼 있을 거냐면은 선형 결합, 선형 종속이라고 되어 있을 겁니다. 그죠? 3.7하고 3.8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것을 사실 뒤에 몇 단원 좀 더 묶어가지고 행렬이랑 뭐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묶어서 원래 선형대수학이라는 과목이 별도로 사실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우리가 아주 일부분만을 잘라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배우려고 합니다. 자, 선형성이 무엇인가? 선이면 그냥 선이잖아. 여기서 말하는 선은 또 곡선도 아닙니다. 대부분 다 직선, 커브 아니고 스트레이트 라인을 뜻해요. 도대체 수학에서 이 선형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그래프를 그려서 선으로 나오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는 사실 알고 있습니다. 그래프를 그려서 선으로 나오는 게 뭐 있었냐면은
1차 함수 뭐 이런 거 있었죠, 그죠? 예, 1차 함수의 그래프가 선형으로 나왔었죠. 뭐 초등학생들이라면 아마 정비례라는 단어를 알고 있을 거고, 예, 중학교 이상이라면 뭐 1차 함수라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다행히도 걔네들하고 좀 연관이 있습니다. 예, 다행히도 우리가 배운 그 1차 함수 정비례하고 좀 연관이 있습니다. 걔네들하고 좀 연관이 있어. 무슨 연관인지 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냥 한번 물어볼까요? 선형의 반대는 뭘까요? 비선형. 예. 자, 그러면 어디서 여러분들이 혹시 비선형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 있나요? 선형이라는 단어는 사실 별로 들어봤을 기회가 없습니다. 근데 비선형이라는 단어는 오히려 조금 들어볼 경우가 있습니다. 언제 들어봤을까요? 비선형. 뭐 자연계가 비선형이야, 혹은 뭐 카오스야, 뭐 이런 단어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예, 자연계는 카오스야, 비선형적이지. 예, 뭐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모르겠으나, 예, 아직 우리가 선형이라는 걸 배우고 나면 선형 아닌 게 다 비선형일 테니까, 예, 우리는 선형이 뭔지 알면 이제 비선형이 뭔지를 답할 수 있게 됩니다. 무언가 비선형 하면은 무언가 어려움의 대명사입니다. 세상이 비선형이면 되게 어렵고 복잡하고 카오스적이고 뭐 이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 자연을 설명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대기과학을 할 때는 굉장히 잘 알아야 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자연계가 선형인지 비선형인지, 예, 그러니까 어떤 시스템이, 자연계 전체야 당연히 비선형이겠지만, 예, 그 중에서 뭐 우리가 좀 이렇게 뭐 이렇게 가지치고 단순하게 만들고 나면은 그게 대충 선형처럼 될 수 있는 건지 아닌 건지, 여전히 비선형인지 뭐 이런 말들을 주로 합니다. 그래서 예, 자연계가 선형이야, 혹은 어떤 함수가 선형이지, 뭐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자, 요 순서대로 한번 볼 건데요. 첫 번째, 그래서 선형 결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리니어 컨비네이션입니다. 자, 선형 결합의 정의가 뭐냐면, 뭐 어떤 거에도 상관없으나 두 벡터가 일단 제일 좋습니다. 벡터가 굳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으나, 예, 두 벡터 A와 B, 두 벡터 A와 B에 대해서 A 앞에다가 숫자를 적당히 곱합니다. 뭐 M, A, 예, 숫자를 곱합니다. 스칼라 곱 우리 배웠습니다. 그 다음에 B에다가도 스칼라를 곱해서 두 개를 더합니다. 예, 여기서 단 M, N은 스칼라. 이것을 A와 B의 선형 결합이라고 부릅니다. 두 벡터 A와 B가 있을 때, 예, 그러니까 두 벡터에다 적당히 스칼라를 곱해서 더한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두 벡터의 선형 결합이라고 부릅니다. 사실은 세 개의 벡터여도 상관없습니다. 벡터가 몇 개 있든지 간에, 걔네 앞에다가 적당히 스칼라를 곱해서 더하면 전부 다, 예, 걔네들은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걸 뭐라고 보면 선형 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합이에요. 두 개의 벡터를 뭔가 결합시킨 겁니다. 어쨌든 결과적으로 나오는 거는 하나의 벡터니까 두 벡터를 가지고 우리가 무슨 벡터, 제3의 벡터를 만든 건데, 예, 뭐 외적하고 뭐 이런 거 아니고, 예, 두 벡터를 심플하게 더한 방식으로 결합했는데, 더하기 전에 걔네들끼리 스칼라 배를 해주는 것까지 괜찮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더하면 이걸 우리가 A와 B의 선형 결합이라고 부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 이거는 두 벡터고, 예, 뭐 참고로, 예, 셋 혹은, 예, 그 이상의 벡터의 선형 결합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벡터 n개가 있다면, 예, 그 n개 앞에다가 다 쪼르륵 스칼라 곱해줘서 더하기를 해서 그렇게 새로운 벡터를 만들어내는 것을 우리가, 예, 벡터의 선형 결합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것을 가지고 이거를 선형으로 결합했어. 비선형으로 결합하는 방법도 있을까요? 있겠죠. 예, 있을 겁니다. 예, 그런데 선형으로 결합한다는 것은 숫자를 곱해서 더하는 것, 예, 그 방식을 우리가 선형 결합이라고 부릅니다. 뭐 별거 아니죠. 예, 벡터가 있을 때 적당히 숫자를 곱해, 그래서 두 개 더해,
예, 이 숫자는 맘대로입니다. 예.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은 뭐 몇 가지 간단한 것들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데 0벡터도 항상 어떤 벡터의 결합 안에 있겠죠. 그죠? 그죠? 왜냐하면 mn이 0이면 되니까. 그죠? 자기 자신도 항상 그 선형 결합 안에 들어가겠죠. 그죠? 왜냐하면은 1, 0 내면 A 자신이고 0, 1 들어가면 B 자기 자신이니까 예, 자기 자신, 0벡터 뭐 이런 것들 항상 예, 그 선형 결합 안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어떤 집합이겠죠. 그러니까 두 벡터가 주어졌을 때 어떤 두 벡터가 주었을 때 그것끼리의 뭐 아까 했지만 벡터가 3개, 4개, 5개도 상관없는데 일단 심플하게 생각하기 위해서 2개라고 쳐봅시다 라고 한다면 요 2개의 벡터가 이루는 2개의 벡터에 의한 선형 결합은 굉장히 많겠죠. 그죠? 예, 뭐 벡터가 2개지 이 벡터가 몇 차원인지는 얘기 안 했습니다. 뭐 3차원일 수도 있고 2차원일 수도 있긴 한데 예, 3차원으로 생각해보면 뭐 예를 들면 뭐 아무거나 1, 2, 3 2, 5, 마이너스 3 예, 2개를 가지고 예, 막 조합을 해내는 겁니다. 뭐 그냥 예제는 안 적어도 돼요. 너무 당연해서 그냥 안 적어도 됩니다. 어떤 벡터 A가 1, 2, 3이 있고 예를 들어서 B 벡터가 2, 마이너스 3, 5 이런 게 있으면 예를 들면은 5A 마이너스 2B 뭐 이런 것도 A와 B의 선형 결합입니다. 뭐 열심히 계산하면 계산할 수 있잖아. 5에서 2 빼면 1인가? 예, 그리고 10 더하기 6이네. 16. 예, 뭐 15 마이너스 10이니까 15 마이너스 10은 5지. 예, 뭐 이런 것도 A와 B의 선형 결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수의 벡터를 선형 결합으로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그죠? 예.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도 있을까요, 그러면? 선형 결합을 했을 때 A와 B, 지금 A와 B가 3차원 벡터라고 칩시다. 예, A와 B가 있을 때 얘네가 3차원 벡터인데 얘네를 선형 결합을 한다고 머릿속에 생각해 봅시다. 머릿속에 아무거나 두 벡터를 머릿속에 그림으로 떠올려 보세요. 화살표 떠올려 봅시다. 그리고 걔네를 선형 결합합니다. 그러니까 선형 결합은 얘네를 적당히 숫자를 곱하고 그러니까 적당히 늘리거나 줄이거나 방향을 바꾸거나 정도입니다. 방향을 바꿀 때 임의로 바꾸면 안 되고 뒤집는 것까지 가능한 거죠. 뒤집어서 늘리고 그런 거 가능합니다. 한쪽 다른 벡터도 마찬가지예요. 머릿속으로 열심히 지금 하고 있죠. 네, 머릿속으로 지금 두 벡터가 있고 막 늘렸다 줄였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걔네를 합합니다. 걔네 합할 때 어떻게 하냐면은 뭐 꼬리 있기법 뭐 했었고 사실 뭐 그런 것도 있습니다. 평행사변형법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두 벡터가 이렇게 있을 때 예, 뭐 두 벡터를 2개 더하기 할 때 얘를 이렇게 점점점점점점 가져와서 이렇게 하든지 예, 아니면 얘와 얘의 시점을 일치시켜 가지고 이렇게 평행사변형의 대각선으로 보든지 사실은 똑같은 방법입니다. 뭐 이렇게 하면 더하기가 됩니다. 그죠? 자, 머릿속으로 막 더합니다. 더하기 하고 계시죠? 더합니다. 자, 그랬을 때 그러면은 엄청나게 많은 수의 벡터를 결과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결과를 막 늘렸다 줄였다 하니까. 자, 못 만드는 벡터도 있을까요, 그러면? 없나요? 무조건 다 만들 수 있나요? 아니면 못 만드는 벡터들도 있나요? 어떤 특징들이 있나요? 선형 결합을 해서 선형 결합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벡터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아, 여기서 A와 B는 일단 너무 심심하니까 0은 아니라고 칩시다. 만약에 A나 B나 둘 중에 하나가 0이 돼버리면은 걔는 소용이 없잖아. 예, 그러면은 그냥 기껏 해봐야 다른 벡터를 이렇게 길이 늘렸다 줄였다밖에 안 되죠. 그런 심심한 상황을 좀 제외하기로 합시다. A와 B는 둘 다 0은 아니라고 칩시다. 벡터 2개를 가지고 선형 결합을 하면은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볼까요? 두 벡터를 가지고 선형 결합해서 나오는 벡터는 두 벡터가 그러니까 그 시점이 일치하는 두 개의 벡터가 있으면 두 개의 선이 있으면 하나의 평면이 나옵니다. 그죠? 하나의 평면이 나오죠. 그 벡터를 모두 가지고 있는 그 두 수학적으로 표현하면 그 두 벡터를 포함하는 하나의 평면이 나옵니다. 선형 결합을 하면 두 벡터를 가지고 선형 결합을 하면 걔네를 벗어날 수가 없을걸요? 그죠? 그 평면 안에서만 답이 나오게 되죠. 그죠? 그럴 것 같죠? 예, 두 벡터가 있을 때 그 두 벡터의 시점을 일치시키면은 하나의 평면이 물론 A와 B는 여기서 평행하지 않아야 됩니다. 그죠? 만약에 이 두 벡터가 평행해 버리면 시점을 일치시켜 놓으면은 막대기 하나밖에 안 되니까
예, 그러면은 평면 하나가 안 나오겠죠. 그런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면 A와 B가 만약에 평행하지 않다면 예, 두 벡터를 가지고 만드는 하나의 두 벡터가 포함하는 하나의 평면이 있습니다. 이거를 수학적으로 두 벡터를 포함하는 혹은 두 벡터가 결정하는 이라는 말을 붙입니다. 두 벡터가 결정하는 하나의 평면이 나오게 되는데 이 벡터의 선형 결합을 하면 반드시 이 평면 안에 있게 됩니다. 그죠? 머릿속에 떠올려보면 그럴 것 같죠? 벗어나기가 어려울 것 같죠? 네, 그렇게 됩니다. 쓰면 이렇게 됩니다. 벡터 두 개를 가지고 선형 결합을 하면 반드시 그 결과는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되게 많은 걸 만들 수 있기는 한데 아무거나 다 만들 수 있는 건 아니고 그 두 벡터가 만드는 평면 안에 있게 됩니다. 평면 안에 있다는 소리가 그러니까 시점을 다 일치시켜 놨으니까 가리키게 되는 그 벡터는 선형 결합에서 나온 벡터는 다 그 평면의 어느 한 점을 가리키고 있는 벡터여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거기서 위로나 아래로나 갈 수는 없죠. 용 빼는 재주가 있어도 벡터의 덧셈을 열심히 해보면 위나 아래로나 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죠? 반대 방향에도 서로 평행한 걸로 봅니다. 반대 방향도 평행한 거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A와 B가 평행하다는 소리가 A와 B가 평행이라는 거를 우리가 수학적으로 쓰면 어떻게 되냐면은 A가 이렇게 쓸 수 있는 거를 평행이라고 합니다. 이게 A와 B가 평행하다는 조건이에요. 저렇게 되는 상황이 아니면, 그러니까 K가 마이너스 1이면 방금 질문한 거에 해당하겠죠. K가 음수라면. 그럴 것 같죠, 그죠? 머릿속에 그 말을 듣고 머릿속에 떠올려 보니 선형 결합을 하면 그 평면을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면 거꾸로 뒤집어 이야기해 봅시다. 그 평면 위에 있는 모든 벡터는 다 선형 결합으로 그럼 표현할 수 있을까요? 말이 앞뒤가 다르다는 게 느껴지죠? 선형 결합은 다 그 평면 안에 있습니다. 그죠? 여기까지는 오케이. 그럼 거꾸로 그 평면 안에 있는 건 다 선형 결합으로 쓸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안 되는 게 있을까요? 같은 말은 아닙니다. 그죠? 같은 말 아니죠? 같은 말 아니라는 것 정도는 우리 알아야 돼요. 그 역의 관계입니다. 자, 두 벡터의 선형 결합을 하면 반드시 그 평면 안에 존재합니다. 모든 선형 결합은 평면 안에 존재합니다. 그럼 역으로 가서 평면 안에 있는 모든 벡터는 다 두 벡터의 선형 결합으로 쓸 수 있을까요? 아니면 안 되는 게 있을까요? 뭐 증명하자면 조금 귀찮을 수 있고 우리 숙제 문제 중에 이게 있습니다. 놀랍게도 3.8.4인가 3.8.5인가에 있습니다. 아, 번호를 기억하고 있는 제가 혹시 숙제로 내줬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 성립합니다. 여기 성립해요. 됐나요? 선형 결합이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벡터에다가 상수배 혹은 스칼라배를 해가지고 두 개를 더하는 것. 당연히 더하는 거에는 빼는 것도 당연히 들어갑니다. 곱하기 할 때 음수 곱하면 되는 거니까 당연히 빼는 것도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개를 더하는 것을 우리가 선형 결합이라고 부릅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가 선형을 머릿속에 떠올리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게 사실 1차 함수입니다. 그죠? 1차 함수는 어떻게 생겼냐면 y는 ax 더하기 b처럼 생겼죠. 그러고 보니까 뭔가 비슷하네요. 그죠? 앞에다가 숫자를 곱하잖아. x 앞에다가 a라는 숫자를 곱하잖아. 그런 면에서는 좀 비슷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지금 여기 적어놓은 요 두 개의 문장은 벡터 두 개일 때만 하는 이야기입니다. 벡터 두 개일 때 평면을 결정하는 겁니다. 이거는 only 언제 성립하냐면은 벡터 두 개일 때만 성립하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벡터 세 개를 선형 결합한다면 뭐 입체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평면이 나오는 게 아니라 입체가 나올 수 있습니다. 아주 심플하게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배웠던 x축 단위 벡터, y축 단위 벡터, z축 단위 벡터 생각해 보면은 걔네를 막 선형 결합하면은 평면 아니죠, 그죠? 입체가 나올 것 같죠? 그런 것처럼 요 평면 A와 B는 한 평면을 결정한다. 벡터 두 개일 때 두 개의 선형 결합을 가지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벡터 세 개가 되면
3차원 공간이 나오고요. 예, 이게 사실 그 선형대수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배우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차원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냥 흘려들으면 벡터 2개를 가지고 결합하면 그게 2차원 공간, 벡터 3개를 가지고 결합하면 3차원 공간, 벡터 4개를 가지고 결합하면 4차원 공간, 벡터 5개를 가지고 결합하면 5차원 공간, 뭐 이런 게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벡터 2개를 서로 평행하지 않은 벡터 2개를 가지고 결합하면은 2차원 공간, 우리가 알고 있는 평면 하나가 결정이 됩니다. 이걸 우리가 선형 결합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선형 결합하면은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올리는 형태가 뭐냐면 이런 겁니다. 앞으로 저렇게 생긴 걸 많이 볼 겁니다. 2개의 객체가 있고 거기다가 숫자배를 해가지고 2개 더 하는 거. 이걸 우리가 선형 결합이라고 부릅니다. 자, 첫 번째 선형 결합 이야기했는데요. 그 다음에 선형 함수가 뭔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선형 함수의 정의가 뭐냐면은 어떤 함수 f가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면 됩니다. 2개의 조건을 만족하면 됩니다. 이 함수의 인풋은 뭐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함수가 반드시 숫자만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법칙은 없죠. 그죠? 뭐 그 함수는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규칙적으로 들어오면 나가면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게 반드시 인풋이 숫자여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벡터를 가지고 우리가 함수를 만들 수도 있을 것이고 행렬을 가지고 함수를 만들 수도 있을 것이고 뭐가 있나요? 집합도 가능할 거고 어떤 함수 f가 나오든지 간에 다음 두 조건을 만족하면 됩니다. 첫 번째 정의는 f 안에다가 무언가를 집어넣는데 인풋이 2개 있을 건데 인풋이 무언가 하나가 있는데 그거를 미리 더해서 넣으나 아니면 각각의 걸 더해서 나온 결과를 더하나 결과가 똑같다는 소리입니다. 더해서 넣으나 더해서 넣은 결과나 각각의 결과를 더하나 그 2개가 똑같아야 됩니다. 두 번째 어떤 성질이 성립해야 되냐면은 앞에다가 실수배를 해서 집어넣으면 나오는 결과는 실수배 안 하고 넣은 결과에다가 실수배를 한 거. 실수배를 그러니까 먼저 애초에 인풋에다가 하나, 인풋에서 안 하고 나중에 아웃풋에다가 하나, 결과는 똑같이 나오는. 를 1번, 2번 이 성질을 만족하면 함수 f를 선형 함수라고 합니다. 뭐 일단은 지금 이 정의가 별로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죠? 저게 뭐래? 뭐 더한 거랑 뭐 이런 거랑 같다고? 뭔 소리지? 뭐 이럴 수 있고 실수배를 했는데 그게 뭐 먼저 하나 놔서 그게 무슨 말이야? 이럴 수 있는데 일단 요 2가지 성질을 만족하는 것을 우리가 선형 함수라고 부르기로 합니다. 일부러 이쪽을 안 지운 이유가 있어요. 이쪽은 선형 결합, 이쪽은 선형 함수 둘 다 리니어라는 단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죠? 근데 비슷하게 생겼나요? 일단은 뭐 이쪽은 기분 나쁘게 벡터고 이쪽은 일단 함수여서 일단 다루는 대상이 좀 다릅니다. 그런데 벡터에서 뭐 이렇게 2개의 스칼라배를 해서 곱해서 더하는 걸 우리가 선형 결합이라고 불러. 오케이, 알겠어. 근데 선형 함수는 이런 성질을 만족하는 것을 선형 함수라고 부릅니다. 2개가 좀 비슷한가요? 안 비슷하지 않아? 뭐 어딜 봐서 저게 비슷하다는 소리지? 뭐 전혀 느낌이 안 오죠, 그죠? 이제 좀 이따가 저게 왜 이제 2개가 서로 비슷한 리니어라는 이름이 붙었는지 좀 이따 보게 될 건데요. 우선 그 전에 앞서서 예제를 잠깐 봅시다. 예제가 있는데 f가 어떤 벡터를 받아들이는 함수라고 칩시다. 벡터를 인풋으로 받아들이는데 얘는 뭐냐면 어떤 상수 벡터가 있는데 걔와 상수 벡터는 아무거나 있는 겁니다. 걔와 들어온 벡터를 내적시키는 함수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얘는 벡터를 인풋으로 받아서 스칼라를 결과로 내보내주는 함수가 되겠네요. 그죠? 왜냐하면 벡터를 내적하면 스칼라가 나올 테니까 벡터를 인풋으로 받아서 아웃풋을 스칼라로 내뱉어주는 그런 함수가 될 겁니다. 자, 이런 함수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함수는 선형 함수일까요? 아닐까요? 라고 물어보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누군가 물어봤습니다.
자, 뭐 누가 물어보겠어요? 제가 물어보겠죠? 시험 시간에 물어보겠죠? 다음 주 이렇게 적으면 이것은 선형함수인가요? 라고 물어보았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동전을 던져야 되나요? 동전을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선형함수고 뒷면이 나오면 아니다 이 녀석아. 예, 이렇게 해야 되나요? 그렇죠. 예, 이 규칙을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를 체크해 봐야 되는 거죠. 예, 선형함수인지 아닌지 보려면은 이 규칙을 따르는지 안 따르는지 체크해 보면 됩니다. 첫 번째, F에다가 x1 벡터와 x2 벡터를 집어넣었다 칩시다. 그거랑 F에 x1 벡터를 집어넣고 거기다 다시 그 다음에 x2 벡터를 집어넣어서 두 개를 더한 거를 비교해서 얘와 얘가 같으면 일단 1단계 통과인 거죠. 그죠? 이게 맞으면 1단계 통과인 거고 틀리면 뭐 그 다음에 더 이상 볼 것도 없죠. 그죠? 틀리면 2단계 갈 것도 없고 여기서 일단 맞아야 될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정의에 입각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훈련을 하는 겁니다. 자, 위에 걸 계산해 보려면 그럼 얘는 들어온 녀석과 어떤 A라는 벡터를 내적시키는 거니까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x1 더하기 x2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죠? 됐나요? 네, 이렇게 됩니다. 분배 법칙이 성립하는데요? 뭐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 분배 법칙이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좀 잘 모르겠는데요? 라고 말한다면은 요거 다음에다 쓸 거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분배 법칙이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 좀 헷갈린다면 얘를 성분으로 나눠서 쓸 수 있습니다. 예, 분배 법칙이 성립하는데요? 그럼 사실 한 방에 끝입니다. 재미가 없고 A1, A2, A3라고 적고 그 다음에 얘를 X1하고 2네 문자를 어떻게 하면 안 헷갈리게 쓸 수 있을까요? X1, X2, X3라는 벡터 더하기 Y1, Y2, Y3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앞에 A1, A2, A3는 그대로 적고 내적 그 다음에 뒤에 얘는 벡터 더하기니까 순서대로 우리 할 수 있으니까 x1 더하기 y1 x2 더하기 y2 x3 더하기 y3 벡터의 덧셈을 괄호 쳐져 있으니까 벡터의 덧셈부터 순차적으로 해결을 해서 그 다음에 실제로 내적을 하면 이제는 두 벡터가 됐으니까 얘는 그냥 이제 내적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a1 괄호 열고 x1 더하기 y1 더하기 a2 x2 더하기 y2 더하기 a3 x3 더하기 y3가 될 것이고 그죠? 얘는 적을 데가 없네. 얘는 우리가 그래봐야 다 덧셈이에요. 그래봐야 다 덧셈하고 곱셈입니다. 얘는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얘는 이게 뭐가 같다고 알 수 있냐면은 A1 x1 더하기 A1 y1 더하기 A2 x2 A2 y2 A3 x3 A3 y3 같을 것이고 그죠? 열심히 전개를 하면 저렇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얘를 끼리끼리 묶어주면 A1으로 묶어주면 묶어주지 말까? 묶어주지 말자. 다시 전개할 거니까 1번, 2번, 3번 써서 A2, X2 더하기 A3, X3 더하기 A1, Y1 A2, Y2 A3, Y3 순서 바꿔서 적어주고 얘는 뭐랑 같냐면 A 벡터, X 벡터의 내적과 같고 뒤에 거는 뭐랑 같냐면 A 벡터 내적 Y 벡터와 같아서 포기자가 등장하는 것 같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밖에 안 했는데 포기하지 마. 덧셈하고 곱셈밖에 안 했단 말이야. 뺄셈도 안 했어. 심지어 덧셈하고 곱셈밖에 안 했어. 별거 아니에요. 순서대로 한 거야. 집에서 적으라면 적을 수도 있어. 순서대로 한 거야. 쫄지 마. 일단 다 적었나요?
일단 다 적었으면 무슨 짓을 한 건지 한번 볼까요?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이 함수가 선형함수인지 아닌지 궁금했던 겁니다. 이 함수가 선형함수인지 아닌 건지 궁금해서 선형함수인지 아닌 건지 체크를 하려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요거를 1번 관문을 통과해야 되고 2번 관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1번 관문을 통과하기 위해서 얘랑 뭐랑 같은지 봐야 되냐면 f에 x를 집어넣은 것과 f에 y를 집어넣은 것의 합이 같은지, 그러니까 인풋이 두 개 있는데 더해서 집어넣은 거랑 집어넣고 더한 거랑 같은지 안 같은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게 같으면 선형함수고 다르면 비선형함수고 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그걸 계산을 실제로 한 겁니다. 이쪽을 계산한 거예요. 요 규칙대로 계산한 거예요. 얘는 계산 규칙이 뭐냐면 집어넣은 거를 A 벡터랑 내적시키는 겁니다. 들어온 벡터를 A 벡터와 내적시켜 하는 겁니다. 들어온 벡터가 x 더하기 y니까 걔를 A 벡터랑 내적시킬 겁니다. 뭐 분배 법칙이 성립해요. 요거 빼고 벡터의 정의와 내적과 뭐 벡터의 내적의 정의와만을 사용해서 이 계산을 한 겁니다. 분배 법칙이 성립하는지 안 성립하는지 모른다 치고. 그래서 x와 y 이렇게 성분으로 적어주고 a도 성분으로 적어줘서 벡터의 덧셈을 우리 할 수 있으니까 덧셈 해주고. 그럼 이제 진짜 두 벡터가 됐으니까 얘를 내적시켜서 내적시키면 결과 이렇게 되고. 얘는 뭐 벡터랑 상관이 없습니다. 얘는 그냥 단순히 이제 숫자의 곱셈 덧셈이 된 겁니다. 숫자의 곱셈이 덧셈이 됐으니까 전개해가지고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유식한 말로 결합 법칙이 성립합니다. 교환 법칙도 성립하고, 그래서 묶어준 겁니다. 이렇게 묶어주고 났더니 앞에 거는 어떻게 적을 수 있냐면 이렇게 적을 수 있고 뒤에 거는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결과적으로 뭐랑 같냐면 f의 x와 f의 y와 같습니다. 그죠? 얘는 f라는 함수에다가 x를 집어넣었을 때의 결과인 거고 얘는 f에다가 y를 넣었을 때의 결과와 같으니까 그 두 개를 더한 거랑 같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첫 번째 관문을 통과한 겁니다. 시험에 제가 냈다면 여러분들은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 겁니다. 대충 같음 이렇게 적으면 안 되는 거고 해보니 같음 해보는 것도 이제 보여줘야 되는 거지. 안 보여주면 안 맞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1학년 때 시험을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으나 적어도 제 시험에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과정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과정을 보여줘서 답안을 완성하면 됩니다. 어딜 가나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의 생각하는 과정을 잘 보여줘야 됩니다. 사실 대학 시험 문제가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고등학교 시험 문제는 잘 몰라도 풀 수 있고, 그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시험 문제의 특징은 일종의 좀 그런 것 같지 않나요? 검사 맞는 것 같은 느낌이지 않나요? 무언가 되게 잘하는 절대자, 올백이라는 그 절대자가 있고, 거기에다 이렇게 내가 쓴 걸 풀어가지고 이렇게 자 대답이 맞는지 안 맞는지 체크를 하렴, 뭐 이런 느낌이었다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그럴 일이 없어요. 그런 종류의 시험이 필요한 거라고는 뭐 토익, 그다음에 뭐 한능검, 뭐 혹은 뭐 좀 당연히 공무원 시험 뭐 요 정도뿐입니다. 훨씬 더 많이 필요한 능력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를 남한테 설명해 주는 게 훨씬 더 많이 필요한 능력이에요. 대학에서 사실 배워야 되는 건 그런 겁니다. 그래서 답안을 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매우 잘 아는 교수에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이걸 아무것도 모를 것 같은, 이걸 전혀 모를 것 같은 내 동생, 혹은 뭐 옆에 있는 내 친구는 바보니까 옆에 있는 내 친구에게 설명한다 치고 쓰는 게 좋은 답안입니다.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이걸 내가 너에게 설명을 해서 이해시켜주고 말겠어 라고 하는 게 좋은 답안입니다. 그래서 그런 답안, 앞으로 여러분들이 쓰는 글들도 사실 대부분 다 그런 글들을 써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시험 볼 일이 어디 있겠어? 객관식 시험을 볼 일은 없어요. 답을 맞춰야 되는 것도 없습니다. 답을 맞추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생각을 다르게 설명시키고 이해시키는 그런 겁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야. 증명하고 싶으면 설명하고 이해시키고 보여줘야 됩니다. 내 말이 맞다니까? 이라고. 이렇게 1단계를 보이는 거고요. 자, 보니까 1단계를 통과했네요. 그죠? 2단계를 통과한지 볼까요? 지워되겠죠, 1단계는? 성립합니다. 자, 2단계는
F에다가 A를 넣으면은 이 A랑 좀 헷갈릴 것 같으니까 숫자를 조금 바꿔서 넣겠습니다. F의 KX와 이게 좀 밑으로 가겠죠? 점점점 해가지고 이게 KFX랑 같아질 수 있음을 보이면 되겠죠? 그죠? 어떤 벡터에다가 미리 스칼라벨을 해서 집어넣은 것과 스칼라벨을 나중에 결과물로 나온 것에다가 스칼라벨을 하는 것과 결과물이 같으면 2번 단계도 통과하는 겁니다. 그죠? 되나 볼까요? 얘는 표의 KX가 될 겁니다. 그죠? 규칙대로 합시다. 그러면 얘는 A1, A2, A3 이고 뒤에 거는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KX1, KX2, KX3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될 겁니다. 먼저 K배를 한 거네요. 그러면 둘이 내적시키면 곱하고 더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그러면은 A1, KX1 더하기 A2, KX2, A3, KX3가 될 것이고 잘 보니 다 숫자예요. A1 숫자고 K 숫자고 X1 숫자입니다. 숫자. 똑같은 공통인수라고 부르는 것이 있습니다. K A1 X1 더하기 A2 X2 더하기 A3 X3랑 같아질 것이고 그래 놓고 나니 얘는 누구랑 같냐면 얘랑 같다는 걸 알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얘가 얘니까. 그래서 증명 끝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1번과 2번 단계를 모두 통과한 얘는 선형 함수가 되겠습니다. 이런 건 선형 함수라고 부릅니다. 벡터를 인풋으로 받고 결과는 스칼라로 내보내줘서 이래도 되다 싶지만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좋은 선형 함수가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무슨 말인지? 그래서 이 함수는 선형 함수가 됩니다. 선형 함수가 아닌 것도 있겠네요. 선형 함수가 아닌 것의 예제를 한번 볼까요? 자, 또 다른 예제가 있습니다. 이거 다 교과서에 있는 예제예요. 어떤 f가 얘도 벡터를 받아서 스칼라를 내줄 함수인데 이런 게 온다고 칩시다. 그 벡터의 크기를 내보내주는 함수가 있다고 칩시다. 벡터의 크기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죠? 화살표의 길이 혹은 계산으로 한다면 루트 x1제곱 더하기 x2제곱 더하기 x3제곱 3차원이라면 그렇게 할 것이고 그렇게 되어 있는 그 함수입니다. 자, 얘는 선형일까요? 아닐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다시 한번 우리는 요 테스트를 해보면 됩니다. 그죠? 요 테스트를 해보면 돼요. 첫 번째, f의 x1에다가 x2를 더하면 이것이 f의 x1 결과와 f의 x2 결과가 같은지 보면 됩니다. 이게 같은가를 테스트해 보면 됩니다. 그죠? 좌변은 쓰면 얘는 들어온 벡터의 크기니까 이렇게 됩니다. 그죠? 이렇게 될 겁니다. 얘는 x1의 크기고 얘는 x2의 크기입니다. 두 개를 더한 게 같으냐 물어본 겁니다. 그죠? 같을까요? 두 개의 벡터를 머릿속에 떠올려 봅시다. 두 개의 벡터를 더해서 나오는 결과 벡터의 크기는 원래 두 벡터의 크기를 더한 거의 합과 같나요? 안 같죠? 그죠? 생각해보면 얘는 항상 뭐가 성립하냐면 항상 요렇게 되지 않나요? 그죠? 얘는 그 유명한 그 저기지 않나요? 삼각형의 그 이렇게 돌아가는 거죠. 얘는 말하자면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는 건데 얘는 반드시 이렇게 돌아가는 거고 이쪽은 얘는 여기서 여기까지 최단거리로 가는 거니까 반드시 얘가 짧겠죠. 두 개가 같으면 언제 같으냐면은 x1하고 x2가 서로 평행할 때만 같겠죠. 서로 평행하고 방향도 같을 때만. 그죠? 반대로 가면 이야기가 달라질 거고 두 개의 벡터가 서로 평행할 때만 얘가 얘랑 같을 거고 항상 그렇지 않으면은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부동화가 성립합니다. 그러니까 안 됩니다. 계산하고 자실 것도 없어요. 매우 직관적으로 얘는 우리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원한다면 뭐 까짓 거 하나 해주면 됩니다. 그 수학에서 항상 그런 거죠.
어떤 명제를 증명할 때 성립함을 보이고 싶으면 증명을 하면 되고 성립하지 않음을 보이고 싶으면 발례를 하나 들면 됩니다. 예, 이런 것도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라고 하면은 안 당연한데? 라고 누군가가 시비를 걸면 발례를 하나 보여주면 됩니다. 예, 발례 뭐가 있냐면 아무거나 하나 보여주면 됩니다. 뭐 x1이 1빵빵 안 평행하면 다 될 것 같지 않나? x2가 빵 1빵 해주면 됩니다. 예, 이러면 x1의 크기는 1이고 x2의 크기도 1인데 x1과 x2를 더한 것의 크기는 얼마일까요? 벌써 휘릭 떠올려봅시다. 얘를 두 개를 더해서 걔의 크기를 재면 얼마일까요? 루트 2. 그렇죠. 예, 왜냐하면 두 개 더하면 11빵이 되니까. 그죠? 11빵이 되니까 제곱해서 더하면은 루트 2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루트 2가 돼서 같지 않습니다. 예, 아주 쉽게 증명할 수 있습니다. 2번은 당연히 체크해 볼 것도 없긴 한데, 그죠? 뭐 1번에서 실패했는데 굳이 2번을 사실 가볼 이유도 없긴 합니다. 그냥 한번 심심해서 본다면 f의 kf의 x가 같은지 보면 됩니다. 그죠? 두 번째 걸 보려면은 그렇게 보면 됩니다. 얘는 kx 벡터의 크기가 같고 얘는 요거입니다. 두 개가 같은가요? 안 같은가요? 같은가요? 안 같은가요? 어떤 벡터에다가 k배를 해서 걔의 크기를 잽니다. 다른 하나는 벡터의 크기를 재서 거기다가 k배를 합니다. 두 개가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른가요? 왜 다르죠? 발례 하나 보여줄 수 있나요? 이런 반응을 기대한 게 아니었어요? 자, 같으면 아까 했죠? 같으면 증명을, 다르면 발례를. 뭐가 있을까요? 대충 생각해 보니 저건 2번은 통과를 한 것 같은가요? 다시 한번. 어떤 벡터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좌변은 지금 뭐냐면 k배를 해서 크기를 잽니다. 그럼 머릿속에 화살표를 떠올려 보는 거예요. 화살표에서 k배 늘려, 2배, 3배 되어 같은 아무튼 늘려. 그 다음에 걔의 크기를 잽니다. 오른쪽은 크기를 재서 거기다 똑같은 2배, 3배를 합니다. 두 개가 같은가요? 다른가요? 왜? 그거요. 그거 맞아. k가 양수면 같습니다. k가 양수면 같아. 당연하지. 화살표를 늘려갖고 길이를 재나 길이를 재서 늘리나 곱하기 몇을 하나 당연히 같지. 문제는 k가 음수일 때죠. k가 음수면 k가 양수건 음수건 간에 얘는 무조건 양수입니다. 왜냐하면 얘를 뒤집어서 길이를 재도 양수니까. 그죠? k가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이라 칩시다. 그러면은 화살표를 이리로 간 거를 이렇게 돌려서 그 다음에 길이를 잰 겁니다. 그러면 길이를 쟀어도 어쨌든 양수지. 근데 우변은 길이를 잰 거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하면 우변은 음수가 나와버리죠. 같지 않게 되죠. 얘는 k가 0보다 작게 되면 0일 땐 또 성립을 하네. k가 0보다 작게 되면 이게 모든 발례입니다. k가 0인 모든 k와 x에 대해서 다 성립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래서 뭔가 될 것처럼 보였죠? 그죠? 머릿속에서 만약에 화살표를 그냥 길이를 늘리기만 했다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 수 있는데 얘는 안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 함수는 1번도 통과하지 못하고 2번도 통과하지 못해서 얘는 선형 함수가 아닙니다. 제가 몇 년째 숙제로 내고 있는데 아무도 해오지 않는 숙제가 하나 있어요. 그냥 검사하지 않는 숙제예요. 집에 가서 생각해 보세요라고 하는 건데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더군요. 그런 함수가 있나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선형 함수인지 아닌지를 지금 테스트하기 위해서 지금 두 개를 해봤는데 하나는 얘는 1, 2번을 다 통과했죠. 얘는 1번, 2번 둘 다 실패했죠. 그런 게 있나 궁금하지 않을까요? 둘 중에 하나는 테스트 성공하는데 하나는 실패해. 1번은 되는데 2번은 안 되는 함수가 있나? 거꾸로 2번은 되는데 1번은 안 되는 함수가 있나? 궁금하죠? 궁금할 거야. 집에 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뭐 인터넷으로 서치를 해봐도 되고 생각을 해봐도 좋고 다양하게 생각을 해봐서 둘 중에 하나는 되는데 하나는 안 되는 함수가 있을까? 아니면 모든 함수가 둘 다 되든지 둘 다 안 되든지 둘 중에 하나일까?
그렇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재밌을 겁니다. 비웃지 마. 재밌어. 자, 요 얘기만 하고 마무리 지읍시다. 지금 보면 정의에서 아까 보면 이것을 만족하는 함수를 선형함수라고 했습니다. 근데 선형결합이랑은 도저히 매치가 안 되게 생겼습니다. 이게 어딜 봐서 아까 그 선형결합이랑은 선형결합은 두 개를 상수배에서 더하는 거라며. 안 같게 생겼습니다. 그런데 선형함수가 되면 여기는 아까 정의라고 썼는데 정리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theorem, definition, theorem 다릅니다. 자, 만약에 어떤 함수 f가 선형이면 첫 번째 f에다가 0을 집어넣으면 반드시 0이 나옵니다. 아까 그거. 두 번째, f에다가 ax 더하기 by를 집어넣으면 이거랑 같아집니다. 여기서 단 a와 b는 스칼라. 어떤 함수가 선형함수라면 이걸 만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정리는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정의는 데피니션이니까 뭐 증명하고 자식밖에 없으니까 그냥 외워야 되는 겁니다. 이런 게 되는 게 선형함수래. 외워야 되는 건데 정리는 정의로부터 증명할 수 있습니다. 뭐 어렵지 않습니다. 증명. f의 0은 만약에 선형함수라면 이게 될 겁니다. f의 0 더하기 f의 0과 같을 겁니다. 그죠? 뭐 1번을 넣든 2번을 넣든 똑같아지. 1번을 넣으면 이렇게 되겠죠. 그죠? 1번을 생각해 보면은 이거 더하기 이거가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f의 0 더하기 f의 그냥 번호를 씁시다. 저기서 요 정의 1번이라고 씁시다. 정의 1번에 의해서 얘랑 같아집니다. 양변에서 근데 f의 0을 지울 수 있습니다. 결과가 얼마인지 모르겠으나 f의 0은 또 어쨌든 똑같을 테니까 두 개를 지울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0은 f의 0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질을 만족하면 그러니까 함수가 어떤 함수가 선형함수라면 그래서 이런 조건이 있다면 반드시 그 함수는 0을 집어넣으면 반드시 0이 나와야 됩니다. 이게 1번이고 2번에 대한 증명은 마찬가지입니다. f의 ax 더하기 by는 선형함수라면 이거랑 같지 않겠어요? f의 ax 더하기 f의 by랑 같겠죠. 그죠? 왜냐하면 정의 1번에 의해서. 그런데 얘는 이거랑 같을 겁니다. 왜냐하면 정의 2번에 의해서. 정의만 써서 1번과 2번을 성립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함수가 선형함수라면 0을 넣으면 반드시 0이 나와야 되고 요걸 우리가 아까 뭐라고 부른다고 했냐면은 선형결합. 그죠? 선형결합이라고 불렀습니다. 그죠? 인풋을 입력을 선형결합했어요. 그래서 그 함수에다 집어넣었어. 그러면 나오는 결과는 뭐랑 같냐면 원래 그 결과를 선형결합한 것과 같습니다. 다시 한번 입력에다가 선형결합을 해서 미리 해서 나온 결과는 뭐랑 같냐면 출력을 선형결합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선형결합이라는 말을 써먹을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 도대체 뭐 일단 썼다 치고 이게 지금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중첩원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영어로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중첩원리, 영어로 슈퍼포지션 프린시플이라고 부르는데요. 도대체 그게 뭔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